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년 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피부치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안함, 5.18 민주화운동 등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위탁 노인, 결식 아동, 소년 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이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영의 창조적 파괴라는 꿈을 가집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춰졌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 과제와 국가 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성장과 복지, 안보와 통일,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합의의 정치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일수록 그러나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통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고부담 고복지는 국가 재정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고부담 고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입니다. 복지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KDI가 발표한 장기 거시 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3.5%의 잠재 성장률은 2050년대 1.0%로 추락합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부터 1.0% 이하로 추락하며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는 나라,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이제 단기 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 키우는 일은 한두 가지 정책 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 잠재력 확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턱에 갓들어선 청년들에게 실업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 양성은 성장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분야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 R&D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과학기술 교육의 혁신과 이공계 우대 정책도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들 주력 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계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입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 분담, 공정한 시장 경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우리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그런 합의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천민 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 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 정치자금, 외화 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공정한 고통 분담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 민주화, 법치로 귀결됩니다.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 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 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 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장 복지와 함께 안보 통일은 우리의 4대 국가 아젠다입니다. 북핵 문제를 압박과 유도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북핵 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 보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았고 저희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